난 3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 통계 단원인데 통계가 뭐야? 통계. 네? 통계가 뭐야? 통계.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죠? 그 자료들 조사한 거를 뭐 분석하고 이 자료는 어떤 좀 특징이 있고 그런 걸 알아보는 게 통계인데 그지? 통계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다뤄왔어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뭐 키가 170 이상인 사람, 뭐 160에서 170인 사람 이런 거 몇 명이냐, 뭐 표도 만들고 뭐 막대 그래프, 그림 그래프 그지? 초등학교 때부터 다뤄왔단 말이야. 자, 근데 이 통계를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대표값이 나와요. 대표값. 사이쇼 붙여야 됩니다. 대표값은 말 그대로 이름에 붙어 있잖아. 대표하는 값이야. 그지? 어떤 반의 또 회장도 그 반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또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고, 통계에서 이제 대표값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조사를 해요. 그럼 자료를 조사를 했을 때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내가 뭘로 할 거냐, 그지? 근데 기준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반에서도 우리 반을 대표하는 사람을 뭐 키가 제일 큰 사람으로 대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대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대표를 하는 기준이 다를 텐데, 일단 첫 번째 통계에서 대표하는 값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이 뭔지 알잖아요. 그지? 자료들을 쫙 다 모여가지고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눠주면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평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자료값, 그래서 시험 점수다. 뭐 90점이다, 80점이다, 100점이다. 어떤 점수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료도 되지만은 그거를 이런 말 씁니다. 별량 들어봤나? 별량. 이미 배웠는데. 별량 언제 배웠나 이거 별량? 중학교 1학년 때 도수 분포표 기억나? 아,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나오고 있는데, 별량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자료값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별량을 다 뭐해서 총합을 구한 다음에 그 별량에 뭐로 나눠주면은 개수만큼 나눠주면은 그게 평균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지? 평균은 뭐 어렵진 않고요. 두 번째 중앙값이 있습니다. 중앙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한가운데, 그죠? 한가운데. 근데 한가운데 값을 정하려면은 또 이거를 그냥 막 해가지고 한가운데를 찾는 게 아니고 그 별량을 무슨 순으로? 작은 순으로. 별량을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해서 크기도 쭉 배열한 다음에 그 자료들 중에 이제 한가운데 걸 딱 찾는단 말이야. 그게 중앙값. 됐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료를 6개를 조사를 했어. 시험 점수를 조사를 했는데 그 시험 점수를 크기 순으로 일단 배열을 먼저 해볼게. 자, 70점을 있고 80점이 있고 85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90점이 있고요. 95점이 있고요. 5개만 합시다. 5개. 자, 시험 점수 5개를 조사해서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했어. 그럼 이거의 중앙값은 얼마냐? 85. 그죠? 한 가운데 값이니까 얼마? 85가 되겠죠. 단위가 있으면 단위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죠? 한 가운데 얘니까 그지? 너무 쉽잖아.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개는. 자료가 6개야. 만약에 80점, 85점, 90점, 95점인데 자, 100점까지 해서 자료가 6개를 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 자료의 중앙값은 뭘까? 80점. 85점이 중앙값일까? 80점이 중앙값일까? 뭔가 애매하죠? 이 한 가운데가 없지, 그지? 자료가 짝수개, 홀수개니까. 자료가 짝수개면 거죠. 짝수개면 한 가운데 딱 떨어지는 값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약속을 했습니다. 한 가운데 양쪽에 있는 요 두 별량 있죠? 요 두 놈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85와 90의 평균, 즉 85랑 90을 모은 다음에 2로 나눈 걸로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자. 약속입니다. 그러면 얼마냐? 87점. 87.5입니까? 그래서 중앙값은 다른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요때가 살짝 문제야.
자료가 홀수계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짝수계일 때는 중앙값을 우리가 따로 한번 계산을 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신경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최빈 값이 있습니다. 아, 최빈. 자, 최자라는 거는 가장 이런 뜻이고요. 그죠? 빈 할 때 빈은 빈도수, 빈번하다,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횟수가 많은 값. 자, 뭐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조사를 했는데 뭐 어느 날은 20번을 했고요. 어느 날은 30번을 했고요. 어느 날은 40번을 했는데 또 어느 날은 30번을 했고 또 어떤 날은 20번을 했고 어떤 날은 50번을 했습니다. 자, 이 6개의 별량을 볼 때 이 중에서 가장 횟수가 많은 별량은 뭐냐 이 말이야. 20이랑 30. 그죠? 20이 2번 있고 30도 2번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최빈 값은 얼마냐? 20이랑 30 둘 다 최빈 값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번에는 자, 20이 2번이 있고요. 30이 2번이 있습니다. 근데 40도 2번이에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20도 2번, 30도 2번, 40도 2번 모든 별량이 횟수가 다 똑같아. 그럼 최빈값이 얼마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 횟수가 다 똑같은 거지. 이 중에서 가장 횟수가 많은 게 딱 대표가 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치? 이해됐습니까? 자, 얘랑 구별할 수 있겠냐? 얘도 20이 2번이고 30도 2번이지만은 횟수가 다른 놈이 껴있을 때, 그지? 이럴 때는 최빈값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고 그걸 다 쓰면 되는데 얘는 별량이 빠짐없이 횟수가 다 똑같아요. 이럴 때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됩니까? 최빈값도 뜻을 잘 알아두고 어떤 자료의 개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최빈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최빈값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해되죠? 또 이 최빈값이 좋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표로 한번 더 그려봅시다. 자, 내가 뭐 책을 읽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만화책이 있어. 만화책을 내가 총 5번을 읽었대요. 그 다음에 뭐 소설책이 있어요. 소설책을 내가 7번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과학책이 있어요. 과학책인데 10번을 읽었어. 그럼 횟수가 가장 많은 거는 과학책이잖아, 그지? 횟수가 10번이니까. 근데 봐봐요. 만화책, 소설책, 과학책은 숫자가 아니잖아. 그죠? 숫자가 아닌데 이거에서 최빈값은 뭐냐? 최빈값은 10입니까? 10이 아니고 과학이야. 뭐만 알겠어? 통계인데 답이 숫자가 아니고 숫자가 아닌 놈도 이렇게 최빈값을 이용하면은 대표값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만 알겠어요? 나머지 평균이랑 중앙값은 다 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덧셈을 해서 나누기도 할 수 있고 별량을 봐봐. 크기 순이니까 크기가 있으려면은 이런 것처럼 만화, 소설, 과학 이런 거는 뭐냐?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평균은 모든 자료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평균은 모든 별량을 다 계산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평균을 계산하려면은 모든 별량 하나하나가 이 평균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시험 점수를 조사를 했는데 줄넘기 수라고 할까? 자, 한 번은 내가 어느 날 30개를 했고요. 하루는 40개를 했고요. 또 하루는 35개를 했어요. 줄넘기를 했고 또 하루는 뭐 50개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줄넘기를 했는데 갑자기 느낌이 왔어. 필 받아가지고 줄넘기를 1000번을 했어. 와. 갑자기. 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줄넘기 횟수를 한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정하고 싶을 때 네. 다른 자료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너무 유독 혼자 너무 차이가 큰 별량이 있잖아. 네. 그럼 이런 값은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생각을 할 때 적당한 값이야, 좀 부적절한 값이야. 부럽죠. 대표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자료를 대표하기 위해서 평균을 구해버리면은 이 1000이라는 얼토당토 안 하는 이 자료 별량이 평균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적당하겠냐 아니겠냐.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평균으로 대표값을 정하기에는 우리요. 무리가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값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 더 좋냐 이 말이야. 중앙값. 이때는 중앙값이 좀 더 괜찮다.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더 괜찮다. 왜냐? 아무리 차이가 많은 놈이 있더라도 얘네들을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어차피 1000이라는 놈은 대표값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이해됐죠? 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최빈값이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횟수가 많은 값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 대표값들마다 좀 특징들이 있고 어떨 때 어떤 대표값을 하는지가 적당한지도 조금 구별해서 이해를 해놓으면 좋다. 일단 세 가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중3 때 배울 거고요. 나머지는 뭐 중3 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거 중앙값, 최빈값만 조금 개념을 잘 익혀두고 몇 가지 주의할 점만 좀 챙겨주면은 엄청 쉽습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거기 140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다른 건 어려운 건 없고요. 거기 141페이지에 거기 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무슨 그림이 나와 있냐? 막대 그래프네요, 그죠? 자, 3에 해당하는 게 몇 번, 몇 명? 한 명. 한 명이네요, 그죠? 4권 읽은 사람이 3명. 3명. 그 다음에 5권 읽은 사람이 네. 4명. 그 다음에 6권 읽은 사람이 다섯 5명. 그 다음에 7권 읽은 사람이 2명이랍니다.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시오. 일단 둘 중에 뭐는 바로 구하기가 쉽냐? 최빈값. 최빈값은 바로 얼마냐? 6. 그죠? 3권, 4권, 5권, 6권, 7권 이게 별량이고 이 별량들 중에 횟수가 가장 많은 게 6권짜리가 5명이니까 그죠? 최빈값은 뭐라고 쓰면 되냐? 6입니까? 5입니까? 6. 6인데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2권. 6권이죠 그죠? 그럼 최빈값은 6권입니다. 중앙값은 뭐냐? 5원. 3, 4, 5, 6, 7이니까 5가 중앙값입니까? 맞냐? 3, 4, 5, 6, 7이라고 해서 5가 중앙값이 아니고요. 잘 봐야 됩니다. 자, 3권을 읽은 사람이 한 명이잖아. 그죠? 그럼 별량 3이라는 게 한 번 있는 거야. 4권짜리 읽은 사람이 3명이잖아. 맞아? 그럼 4권짜리라는 별량 이 4가 몇 번 있는 거냐? 3번. 3번 있는 거야. 4, 4, 4 이해됐습니까? 5권짜리 읽은 사람이 4명이니까 이 별량 5라는 거는 몇 번 있는 거냐? 5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권짜리는 5명이 읽은 거니까 6, 6이 5번 있는 거고요. 7은 2명 읽었으니까는 7이 이렇게 2개 있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중앙값을 찾아야 돼. 그럼 자료가 총 몇 개니까? 13개.
13개입니까? 둘, 넷, 여섯, 15개네요. 그죠? 15개요. 그럼 이 15개니까 자료가 짝수개, 홀수개? 홀수. 홀수개네. 그죠? 아, 그러면 한 가운데 중앙값은 몇 번째 거냐? 8. 여덟 번째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여덟 번째네. 그죠? 여덟 번째. 여기 일곱 개, 여기 일곱 개. 똑같죠? 한 가운데가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중앙값이 그래서 5번인 거예요. 3, 4, 5, 6, 7이기 때문에 5가 중앙값이 아니고 각 별량이 몇 개씩 있는지를 잘 세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산포도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산포도, 먹는 포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산포도의 뜻은 산이라는 게 무슨 산자냐? 흩어질 산이야. 확산, 뭐 이산, 뭐 산계한다 이런 거네. 흩어질 산이요. 모이는 거야, 흩어지는 거야? 흩어지는 거다. 산자가 흩어질 산자야. 포라는 거는 분포한다, 뭐 포진한다, 분포한다. 그러니까 위치하는 거야. 위치. 도라는 거는 정도. 어떤 정도, 그림 도자가 아니고 어떤 무슨 정도 할 때. 자, 그래서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은 흩어져서 위치한 정도. 누가 흩어져 있는 거? 자료, 별량들, 그죠? 별량들. 자, 그 뜻을 알아야 돼. 어떤 별량이 흩어진 정도야. 모여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만큼 흩어져 있냐. 자, 이때 그러면은 흩어지긴 흩어져 있는데 뭘 기준으로 흩어져 있냐 이 말이야. 뭘 기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가까워 있냐 멀리 있냐 이 흩어진 정도를 산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산포도의 성질은 첫 번째, 산포도가 크면 크다는 얘기는 자료가 더 멀리 흩어지는 거야, 모여 있는 거야? 더 멀리 흩어지는 산포도가 크면 자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산포도가 작을수록 자료들이 어떻다? 모인다. 어디에 많이 모인다? 평균에 많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산포도를 어떻게 그 크기를 계산하냐 이 말이야, 그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크고 작다를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야. 단순히 산포도가 크다 작다 이걸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알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산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산포도 안에 두 가지 종류가 산포도가 있어. 첫 번째가 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산치. 두 번째가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여러분들 학교 시험 점수 할 때도 나올 수도 있고, 제곱해서 뭐 수능 같은 거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어떤 자료들을 조사했을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거들을 하다 보면은 뭐 선거에도 표준 편차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자, 이때 두 가지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그럼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 이걸 하기 전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편차를 알아야 됩니다. 편차. 자, 여기 편차랑 여기 표준 편차랑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알겠죠? 같은 게 아니야. 자, 그래서 편차라는 게 뜻이 뭐냐? 말이 좀 이상하지, 용어들이. 각각의 별량이 있죠?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돼요. 평균에서 별량을 빼면 안 되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나왔어. 어이, 그렇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별량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갈게요. 그냥 숫자로 10, 20, 30. 자, 요 세 개의 별량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별량의 편차를 구하고 싶어요.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0, 10. 그죠?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은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되냐? 평균을 구해요. 평균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이거 평균 구하기 쉽죠, 그죠? 네. 얼마입니까? 22.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한 다음에 3으로 나누어서 20. 뭐 점수를 하면 그 간이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평균을 구한 걸 가지고 별량 10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0. 그게 요 10 별량의 편차입니다. 마이너스 10. 그럼 요 편차는 0이고요. 요 편차는 10입니다. 그래서 편차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편차를 다 더해보세요. 0. 반드시 0이 나와야 됩니다. 편차의 합을 구했는데 0이 안 나오잖아요. 뭘 잘못한 거야. 편차의 합은 반드시 0이다. 어떤 자료든 자, 편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편차의 기본 뜻,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다. 거꾸로 빼면 큰일 나요. 그리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그럼 이 편차의 성질은, 자, 편차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네. 물론 0일 수도 있고. 편차가 양수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그 별량이 평균보다 커. 그렇지. 실제 자료 별량의 크기가 평균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 이 소리고요. 편차가 음수라는 소리는 별량이 별량이 평균보다 작다. 평균보다 작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편차의 기본 성질이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뭐 새로운 용어가 좀 이상한 말이어서 그렇지. 그죠? 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142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사포도의 뜻, 그 다음에 편차. 뭐 나머지 문제 푸는 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이 편차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 편차를 지금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 하고 싶은 건 요거단 말이야. 3포도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3포도 안에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야. 자, 분산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 자료가 흩어진 정도, 이 3포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분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 뜻이 뭐냐? 자, 방금 배웠네. 편차 배웠죠. 편차가 뭐라고? 별량 빼기. 별량 빼기 평균. 그 편차들을 전부 다 각각을 제곱을 해요. 편차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편차 구한 놈들을 다 제곱을 한 다음에 그 제곱한 거의 평균. 말이 좀 이상하죠? 자, 다시 분산은 편차들을 구해서 네. 그 편차들을 다 일일이 제곱을 한 다음에 그 제곱한 값들을 평균을 구하면 돼. 말이 이해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좀 전에 했듯이 별량이 10이 있고요, 20이 있고요, 30이 있습니다. 편차를 구해봅시다. 아까 했잖아. 평균이 얼마니까? 20이니까 편차는 마이너스 10, 0, 12. 마이너스 10이랑 0이랑 10입니다. 이 편차를 그냥 구하면 안 되고요. 각각을 뭐 하냐? 제곱해요. 제곱을 해야 됩니다. 편차를 각각을 제곱을 합시다. 그게 얼마예요? 100이고요. 이거 제곱하면은 0이고요.
100입니다. 됐죠? 이 편차를 제곱을 한 요 놈 있죠? 네. 요 놈을 평균으로 구하면 돼. 그럼 평균 구할 거니까 다 뭐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자, 다 더하면 얼마야? 200. 100 더하기 0 더하기 100. 200을 얼마로 나누면 되냐?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66.5. 3분의 200. 두 줄 쓰면 돼요. 아, 3분의 200이죠. 나눠 떨어지면 뭐 소수로 쓰면 되고요. 요게 분산입니다. 됐습니까? 자, 참고로 분산은 단위가 없습니다. 네. 분산은 단위를 쓰면 틀립니다. 자, 그럼 표준 편차는 뭐냐? 표준 편차는 이제 뭐 딱히 할 건 없고요. 방금 우리가 분산 배웠잖아요. 분산 구했잖아요. 그 분산의 양의 제곱분.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자, 그럼 여기에서 표준 편차는 얼마냐? 루트 3분의 5. 3분의 200의 양의 제곱분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5. 루트 3분의 200인데 답 쓸 때는 유리와 네. 유리와 하면은 3분의 10 루트 6입니까? 지금 주세요. 근데 정리할게요. 정리하시고.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표준 편차는 뒤에 단위를 써야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저걸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포도가 그럼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 둘 다. 삼포도 안에는 분산도 있고 표준 편차도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아, 삼포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표준 편차는 단위를 써야지. 표준 편차는 단위를 써야 되고 분산은 단위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는 좀 이상한 헷갈리는 놈이기 때문에 처음에 상당히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몇 번 연습하면 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분산의 뜻 기억을 하자. 분산의 뜻. 편차들을 제곱으로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다. 그냥 뭐 참고로 얘기하면 왜 편차를 제곱을 해야 되냐면은 3포다라는 거는 흩어져 있는 정도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가 평균 20이야. 평균 20. 그래서 10점이 여기 있고요. 30점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평균 20점을 기준으로 얘와 얘가 흩어진 정도거든.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20에서 10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떨어진 거리 개념, 흩어진 정도. 얘에다가 빼기 10을 하고 더하기 10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0이랑 30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편차라는 거는 음수 양수 생길 수 있지만은 떨어진 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둘 다 양수란 말이에요. 그죠? 둘 다 양수. 이해됐죠? 근데 이제 이 편차 자체는 음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편차를 흩어진 정도, 거리 개념으로 양수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됐지? 자, 여기 만약에 분산 표준 편차의 뜻이고 여기가 144페이지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터 나오는 계산. 나머지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 거기 또 145페이지 3번을 보면은 자,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 표준 편차 분산의 뜻을 잘 물어보는 겁니다. 자, A 각각의 평균이고요. 8.2, 1.5, 요거 밑에는 표준 편차. 아니 뭐 쓸 필요도 없겠다.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각 A, B, C, D 5명 수면 평균 시간이랑 표준 편차가 다 계산되어 있어요. 자, 물어보는 게 수면 시간이 가장 고른 학생은 누구냐?
수면 시간이 가장 고른 학생. D요. 표준 편차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작을수록 그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별량들이 고만 비슷비슷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 수면 시간이 고르다라는 게 큰 차이가 안 생기는 거.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료들의 값이 고르게 분포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고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 이제 146페이지 유형별로 하나 봅시다. 뭐 어렵진 않으니까 빠르게 갈게요. 자, 1번은 뭐 평균 문제입니다. 뭐 중학교 1학년 문제죠. 초등학교 문제지. 자, 3회까지 점수가 나와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험을 쳐가지고 내가 평균 점수를 90점으로 올리고 싶다. X. 그렇죠? 그럼 이건 뭐 방정 시험 때 많이 했죠. 4회 점수를 x로 잡아가지고 얘들을 다 뭐해서 82, 90, 94, x까지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어서 4로 나눈 게 얼마가 되는 거니까 90이 되는 거니까. 그럼 한 방에 360으로 바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평균 계산 문제입니다. 자, 2번 또 추억의 문제는 오랜만에 보죠? 이걸 뭐라 불러요? 줄기와 이 줄기와 잎그림, 그지?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어려운데. 0, 3이 얘기하는 거는 3을 얘기하는 거고요. 1, 3이 얘기하는 거는 13, 15, 16 알고 있죠? 그럼 이 자료의 중앙값과 최빈값을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큰 값을 갖냐를 물어봅니다. 일단 중앙값은 16이랑 20 넣어야 돼. 그죠? 자료를 크기수로 매겼을 때 가운데 걸 쳤는데 자료가 몇 개냐?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네, 그죠? 10개니까는 짝수개네. 몇 번째, 몇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가 요거네, 그지? 근데 실제 6이 아니고 얼마다? 16, 16이고요. 요놈은 20인 거고요. 얘네들을 더해서 18. 평균을 구한 게 중앙값이 되겠지, 그지? 많이 써주면 됩니다. 최빈값은 16. 가장 횟수가 많은 거. 한 번, 다 한 번인데 16이 몇 번이냐? 두 번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짜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최빈값은 16 많이 써주면 됩니다. 그럼 누가 더 크거냐? 중앙값인 거죠, 그죠? 자, 3번도 별량이 몇 개 있냐?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A 하나만 지금 모르고 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평균이 그래요, 그죠? 그럼 이걸 다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냐? 90. 그죠? 10개니까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는 게 9니까 그럼 총 합이 90이 되는 A값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너무 빡센 거. 맞아, 이게 빡센 거야. 통계만 하면은 덧셈 뺄셈이 빡센 거야. 덧셈 뺄셈. 더하기 빼기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나오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이 나오면은 그 자료들 중에서 가장 횟수가 많은 거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딱 봐도 뭐 다 한 번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지? 한 번씩밖에 없는데 A가 A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최대 값이 정해지겠죠, 그죠? 결국 계산 문제 더하기 빼기. 이들 더 심어버리지. 체리값을. 자, 4번은 이거 무슨 그림이야? 이거 찢어진 그림. 그때 그 이건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총 25명이 돼요. 문제를 보니까 일부가 찢어져 있습니다. 진짜 일단 알고 있는 거. 여기 몇 명? 네. 4명. 여기 몇 명? 6명. 얘를 모르겠고요. 여기가 2명입니다. 그러면은 총 합이 25니까 그죠? 여기가 몇 명이냐? 13. 헐, 13명이나 돼요. 됐죠? 그럼 압도적.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학 점수의 최빈값은 얼마냐? 그죠? 60, 70, 80인데 가장 횟수가 많은 게 80이 13번인 거니까, 그지? 그럼 최빈값은 80점이 되겠죠, 그죠? 어려운 거 없고요. 자, 5번은 요 별량 몇 개? 5개. 뭐가 될 수 없는 거? 편차를 물어보네요, 그죠? 편차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평균. 평균 구해야 됩니다. 아. 이거 열심히 덧셈 뺄셈. 뭔가 250까지 생긴다. 그럼 이걸 일단 다 뭐 하면은 더하면 뭐가 나오겠죠, 그죠? 그걸 얼마로 나눠서 5로 나누어서 평균을 한번 그려주면 됩니다. 빠르게 더하면은 1060,
아니. 1240입니까? 음, 맞나? 1240? 맞네요. 그럼 5로 나누면은 248 나옵니까? 네. 자, 편차는 210의 편차는 마이너스 38.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38. 250의 편차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그걸 빼면 안 돼요. 85의 편차는 37 나옵니까? 네. 60의 편차는 12가 나올 거고 35의 편차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계산 문제다. 전혀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자, 뭐 3명의 학생이 있고요. 3명의 성적이랑 편차를 조사해 줍니다. 편차. 자, A 학생 성적 62점 편차. 점수가 있고 편차가 있어.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평균 자, 그럼 평균이 얼마냐? 75. 그죠? 62에서 평균을 뺀 게 마이너스 13이니까, 그죠? 평균이 얘보다 크다, 작다? 크다. 더 큰 거죠. 그래서 13점 큰 거니까 평균이 얼마? 75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80에서 또 75를 빼면 편차가 5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지? 그럼 또 편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 다 더하면요. 다 더하면 0이다. 편차의 합은 0이다. 그래서 B를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B는 8. 그럼 B가 얼마입니까? 8입니까? 그럼 A는 83. 그죠? 그러면 편차가 8인데 평균이 75야, 그죠? 그러면 원래 성적 A는 평균 75보다 8점이 더 높은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편차의 뜻을 물어보는 거고. 자, 7번은 이제 분산이 나옵니다. 분산. 자, 분산부터 조금 계산이 많이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분산의 뜻이 뭐였지? 제곱 다 더한 다음에 뭘 제곱을 해요? 그 별량. 별량을 그냥 제곱을 합니까? 편차의 뜻이 편차. 분산의 뜻이 뭐죠? 편차를 제곱. 편차를 제곱한 거의 평균. 다시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얘가 편차입니까? 별량입니까? 별량. 별량이죠, 그죠? 네. 7번 문제. 자, 5개의 별량인데 일단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 세울 수 있죠? 다 더하면은 A 더하기 B에다가 이거 3개를 더하면은 34가 됩니까? 얘를 얼마로 나누었을 때? 5로 나누었을 때 평균이 는 10인 거니까 50. 바로 이게 50인 거 알 수 있죠. 16. 그래서 일단 A와 B의 합은 16 식 하나 세웠습니다. 평균 가지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분산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분산은 그냥 구할 수는 없다. 각 별량에 뭘 구해가지고 편차.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별량 빼기 뭐? 평균. 별량 빼기 평균 얼마냐? 1. 평균 나와 있죠? 그 편차는 1. A의 편차는 A 마이너스 A-10. 10의 편차는 0. B의 편차는 B-10. 13의 편차는 이 편차들을 또 그냥 평균 구하면 안 되고 다 뭐 했어? 그래서 제곱해야 됩니다. 1 제곱하면은 1 더하기 A 빼기 10을 제곱을 해야 됩니다. 제곱 더하기 0 제곱하면 0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 B 빼기 10을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편차 3을 제곱을 해서 9.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더하고 있는 거야. 이걸 더해서 얼마로 나누어 가지고 5. 그죠? 4가 아닙니다. 5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놈이 얼마? 분산 4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자, 미래도 정리합시다. 양변에 뭐를 곱하고? 5를 곱하고 이 분자를 뭐 해줘야 될까? 전개를 할까? 그냥 할까? 그냥 해요. 전개를 해야 되나?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 자, A제곱, B제곱이죠? 몇 A, 몇 B? 마이너스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20B죠, 그죠?
마이너스 뭘로? 20으로 묶어내면은 뭐가 생기냐? A 플러스 여기 A 플러스 B가 생기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제 상수항 계산합시다. 제곱하면은 100, 10, 210이네, 그죠? 5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4, 20. 됐습니까? 분자를 전개줘야 됩니다. 근데 요 값을 우리가 알아. 여기 얼마니까? 16. 그러면 16을 대입을 해서 쫙 계산하면은 요 값이 나오겠죠. 이랬어요? 구하는 게 이 값이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특히 분자 내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분자를 다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마무리 할 수 있겠죠? 자, 식이 조금 복잡해. 분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3개의 자료가 있는데 이 3개 자료의 표준 편차들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자, A라는 자료는 1부터 5까지 그냥 자연수랍니다. 그럼 그냥 뭐야? 1, 2, 3, 4, 5를 얘기하는 거고, B는 6부터 10까지 자연수입니다. 6, 7, 8, 9, 10을 얘기하는 거고, C는 작습니다. 2, 4, 6, 8. 자, 이 세 개의 자료의 표준 편차를 비교를 할 건데, 계산을 하나 구하고 다 일일이 표준 편차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딱 자료의 분포 상태를 보는 거야. A랑 B가 하고 C가 이해됐냐? 자료의 크고 작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표준 편차라는 거는 뭐의 한 종류라고? 산포도구죠.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고 모여 있느냐, 산포도의 한 종류란 말이야. 그럼 표준 편차가 크고 작다는 얘기는 그냥 자료의 분포 상태만 보면 된다. 자, A는 다 얼마씩 떨어져 있냐? 1C 즉 또 다른 말로 평균 3을 기준으로 얘는 얼마? 1. 얘도 1, 얘는 2, 얘도 2이지. 밑에 것도 평균 8을 기준으로 얼마씩 떨어져 있냐? 1C 2C 얘 거랑 똑같잖아, 그지? 얘는 평균 얼마를 기준으로? 6을 6을 기준으로 2, 2, 4, 4. 그지? 그러면은 SA와 SB는 표준 편차가 어떻다? 같은 거고요. SC는 표준 편차가 커요 크다 작다? 크다 큰 거이죠. 많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SC가 얘네들보다는 크다.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고 표준 편차의 뜻을 물어보는 거고. 아, 그다음 8번 갑시다. 8번. 8번 아까 안 했네. 자, 얘도 딱 학생 A, B, C, D가 있고 나와 있는 게 뭐냐 이게? 편차. 그 편차를 제일 먼저 볼 때 편차의 기본 성질은 합이 합이 0이다. X가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0 되려면은 X가 얼마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그죠? 다 더해서 0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편차를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분산을 구하래요. 자, 분산 또 뜻이 뭐라고요? 편차의 제곱 제곱의 평균. 자, 이 편차들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하면은 4. 제곱합니다. 1. 제곱합니다. 25. 그 다음은 16. 그 다음은 4. 얘들이 평균 구할 거니까 다 더해서 얼마? 25 아니 50 다 더해서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지? 12 쭈르륵 계산하면은 12 30, 40, 50이 10이 나오니까 분산은 단위를 쓴다, 안 쓴다? 안 써. 안 쓴다.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냐? 표준 편차는 6뜻이 응, 여기 루트 10은 돼요. 루트 10입니다. 단위 쓴다, 안 쓴다? 쓴다 단위 써야 됩니다. 표준 편차는. 자, 다음. 그 다음 10번 말고 11번 갈게요. 10번은 뭐 앞에 9번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10-1번도 마찬가지 표로 두 학급 A와 B의 평균 표준 편차가 나와 있다. 일단 평균이 어떠냐? 같다. 평균이 같대요. 표준 편차는 누가 크냐? B가 더 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 자, 보기 1번. 학생 수가 비학생 수보다 많다. 학생 수는 알 수 있냐? 뭘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알 수가 없는 거고.
A반보다 B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더 많다. 맞지 않나요? 모르겠다. 마찬가지. 지금 이 문제는 어딜 봐도 학생 수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A가 맞냐 B가 맞냐 학생 수 모릅니다. 그지? 4, 5번 3번도 모르겠죠. 그죠? 4번. 4번은 A반이 B보다 성적이 고르다. 맞아요. 그죠? 표준 편차가 어떨수록 성적이 고르다? 작은 작을수록 그 성적이 작은 놈 A반 성적이 더 고르고 B반은 A보다는 고르지 않다. 그지? 이런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평균의 어떤 성질을 물어보는 거고. 자, 이제 11번부터 본격적으로 또 계산 문제입니다. 약간 했는데 비슷하게. 자료가 몇 개? 분량이 7개. 평균 나와 있습니다. 1이라고요. 그럼 시간을 세울 수 있겠네, 그지? 그럼 별량을 다 더해주면은 1, 3, 4, 7, 5 더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됩니까? 그럼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를 해서 얼마로 나눈 게? 7 7로 나눈 게 평균 1인 거니까. 그럼 는 7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9가 나옵니다. C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이 나와 있습니다. 희한하게. 중앙값. 자, 중앙값을 계산하려면은 이 자료들이 어떻게 되냐? 크기 순으로 배열해야 돼요. 그 크기 순으로. 자, 여기 1, 3, 마 4, 마 7, 5 얘네들은 크기 순으로 우리가 정해지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즉 x랑 y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지? 그럼 일단 x, y는 냅두고 일단 숫자들 중에 크게 알 수 있는 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뭐냐? 1, 3, 5. 자, 이제 x과 y값 두 개가 어디가 들어갈 건데 자, 문제에서 중앙값을 정해놨습니다. 즉 자료가 몇 개인데 별량이 7개. 짝수개 홀수개 홀수. 홀수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 별량들 중에 반드시 누가 있다? 2가 2가 꼭 있어야 돼요. 그죠? 2가 홀수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x 아니면 y가 반드시 2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자료가 홀수개이기 때문에 홀수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값 2가 어떤 별량 중에 있어야 된다. 그럼 누가 있냐 이 말이야. x가 있냐 y가 있냐. X. 그죠? x가 2면은 y가 7. 7인 거고 요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결국은 x가 2, y가 7인 거를 이 중앙값의 기본 뜻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럼 2가 어디 들어가냐? 뭘 구하는 건가? 끝인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죠? 표준 편차. 그럼 2가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7은 여기 들어갈 거고. 자, 이제 표준 편차. 뭘 구해야 되냐? 편차 편차 구하려면은 변력 빼기 평균 나와 있냐? 네. 평균 나와 있냐? 네. 나와 있잖아 여기.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요 편차는 마이너스 8 그죠? 그걸 뭐 해줘야 된다? 제곱 왜냐면 분사를 먼저 구해야 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사를 먼저 구해야 돼. 분산. 그런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한번 쫙 갑시다. 편차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8을 뭐 해준다? 64 제곱 64. 편차는 25 마이너스 5대 제곱하면 25. 편차 0. 편차 1 제곱하면 1. 요거는 4 2 제곱하면은 4. 16 그래서 16, 36. 요걸 다 더해서 얼마로? 7로 나눈 게 분산. 계산하면은 7분의 얼마입니까? 25, 16, 17, 146인가? 자, 요게 분산인데 표준 편차는 루트 7분의 146이다 뭐? 루트. 유리화 합시다. 7분의 146안에 제곱수가 없죠, 그죠? 네. 제곱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루트 146안에 7을 곱하는 거니까, 그지? 7 곱하면은
10, 2 이랬죠? 많이 써도 됩니다. 자, 평균이랑 중앙값 섞어서 미지수 x값, y값 쳤는데 이거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중앙값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찾는 거고 나머지 분산, 표준 편차는 어쩔 수 없이 계산. 자, 이제 응용 챌린지 네 문제 중에서 1번, 2번 하는데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 1번은 평균 문제인데 30명이 있어. 평균이 164래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냐? 인원은 30명이고 평균이 나와 있으면 전체 합을 구할 수가 있죠. 30명 총합.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초등학교 문제기도 합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구하냐? 30이랑 164를 곱하면 되잖아요. 네. 이게 30명의 평균 키의 총합인 거고, 그지? 자, 두 명이 전학을 갔더니 평균이 바뀌었대요. 그럼 두 명이 전학을 갔으니까 몇 명이냐? 28. 28명이 되겠지. 28명의 총합은 28 곱하기 164.5를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30명의 합에다가 28명의 합을 뭐 해주면은? 빼주면은 그 두 명의 키의 합. 합이 나오겠죠? 그걸 2로 넣어서. 그 두 명이 평균 가진 거니까 그걸 2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그냥 단순 계산 문제고 뭐 초등학교 문제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가 조금 이제 10개가 있다고 했는데 10개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0개의 합이 50이래. 그 다음은 그 10개를 다 하나씩 다 제곱을 해서, 그러니까 편차가 아니고 10개의 자료들을 별량을 하나하나 다 제곱을 해서 더해보니까 290이래. 별량도 없고 평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합이랑 제곱의 합만 가지고 평균 분산 구하래. 10개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잡읍시다. 하나를 A1, 두 번째를 A2, 10개니까 A10, 그지? 다 합이 얼마다? 50이래요. 그럼 평균은 구할 수 있냐? 그죠? 얘를 뭐로 나눠주면은? 10으로. 10개니까 10으로 나눠주면은 평균이 얼마냐? 5. 평균은 쉽네요. 10개 합을 가지고 평균이 바로 나옵니다. 분산을 구하래요, 그죠? 자, 분산. 자, 분산 구하려면 또 뭘 먼저 구해가지고? 편차. 편차. 별량을 몰라요. A1이야. 그럼 편차는 뭐냐? 별량 빼기 평. 평균이 얼마인데? 5. 5 구했잖아, 방금. 그지? 그러면은 A1에다가 평균 5를 뺀 게 요 A1의 편차. 얘를 뭐 해서?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A2에도 여기다가 뭘 빼서? 평균 5를 빼고 얘를 제곱을 한 게 편차 제곱. 얘네들을 10번을 더해야 돼요. 낯설한 얘기가 아니고요. 10번째 별량도 평균 5를 빼고 얘를 제곱을 한 게 편차 제곱, 그지?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얼마로? 얼마로? 10개니까 10으로 나눈 게 분산, 그지? 내가 구할 분산이 요놈이란 말이야. 이게 분산이야. 분산. 이 값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계산. 이 분자 완전 제곱을 다 뭐 해줘야 되냐? 풀어요. 다 전개. 다 전개. 다 전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몇 개만 쓰면 돼요. 자, 제곱부터 갑니다. 제곱. A1 제곱, A2 제곱, A10 제곱, A1 제곱, A2 제곱, 땡땡땡, A10 제곱. 제곱끼리 먼저 따로 더해주고요. 자, 가운데 몇 A, 몇 A, 몇 A가 생기냐? 마이너스. 전부 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A2, 마이너스 10, A10, 10이 생기지, 그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10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묶어내면 남는 게 뭐냐? A1. A1부터 A2부터 어디까지?
A10 A10까지 합인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뭐만 처리되냐? 20 상수항 다 얼마씩 생겨요? 25 25가 몇 번? 10개 그러면 이게 한 방에 250 자 이제 계산하면 돼요. 여기 얼마죠? 50.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개 합. 여기 50입니다. 그 다음 요건 얼마예요? 250. 요게 제곱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곱협이라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식만 길이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완전 제곱식이고 문자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전혀 겁낼 필요 없고요. 그냥 다 뭉터기 값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분의 이거는 290 40. 빼기 500 더하기 250 하면 얼마냐? 40. 40입니까? 나하면 4가 됩니까? 네 10을 나누니까 4에 요게 분산. 이게 되지? 분산은 단위가 없다. 자, 이렇게 어떤 자료의 별량의 합, 뭐 제곱의 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평균 분산 보았는데, 자 마지막 이제 3번, 4번 갑시다. 자, 3번, 4번 이거 두 개도 좀 어렵습니다. 자, 우선 3번은 또 마찬가지 A 합급 두 개에 각각 따로 A 따로 평균, B 따로 평균 각각의 표준 편차 구해놓고 학생 수도 나와 있습니다. A, B 반을 섞은 거 A, B 반을 섞어서 전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A, B 반 전체 섞을 거야. 자, 우선 치우고부터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중학교 문제요. 학생 수의 전체 평균 그 전체 평균이나 그 A의 평균이 같은. 전체 평균이랑 전체 평균도 70이었네요 아, 얘네들이 같으니까 그냥 평균도 72. 학생 수가 같잖아요 아닌가 학생 수도 있고 물론 평균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평균도 70이 맞습니다. 전체 더해도. 근데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 그걸 모르겠어요 전체 평균 구하려면은 전체 몇 명? 합을 다시 해야 돼요 40명의 합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럼 72 곱하기 20 더하기 72 곱하기 20 나누기 40 해야 돼요 그죠? 일단 A반 평균 70인데 A반 20명이야. 그러면 A반 20명 합을 먼저 따로 구하는 거지. 그래서 70이랑 학생 수 20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곱해서 A반의 총합. B반도 어떻게? 평균 70이고 학생 수 똑같이 20명이니까는 저기 곱해서 B반 총합. 얘를 다 더한 게 40명의 총합. 얘를 얼마로 나눠? 40. 40으로 나눠야 전체 평균, 그지? 계산해보면 어차피 70이겠죠, 그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야. 이 문제는 어차피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 계산 안 해도 평균이 70인데. 자, 그래서 전체 평균을 구했어. 근데 구하는 거는 이 전체 40명 분산을 구하래.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지? 자, 여기서 이 개념이 좀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전체 분산을 구하려면은 총 몇 명에? 40명. 40명에 하나하나 뭘 구해가지고 편차 편차를 구해서 제곱 그 40개의 편차를 다 뭐해서 제곱 제곱을 해가지고 걔네들의 싸그리 40으로. 더한 다음에 40으로 나눠야 돼, 그지? 이해되냐? 근데 문제는 학생 한 명의 점수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죠, 그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아까 2번 문제 한 것처럼 일단 A반만 한번 볼게. A반 하면은 B반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자, A반 학생이 20명이야. 적당히 A1, A2, A20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20명의 점수. 근데 A반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면은 표준 편차가 오니까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그죠? 분산 알죠? 20 자, 그럼 분산은 A반의 표준 편차가 오니까 분산은 얼마예요? 25인데 그 분산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말이야. A반 분산을. 그거 25 20 하면은
500 나오니까 그게 야, 그게 알겠어? 25랑 20을 곱하면 되는 거 알겠어? 네. 그럼 이게 돼? 그 왜요? 분산이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20 똑같이 20 곱하면 전그 제곱한 것들 합하면 그게 이게 됐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그걸 설명할 거야. 자, 그럼 A1의 표준 편차가 오니까 분산 25란 말이야. 그러면 A반의 분산 구하는 식이 뭐냐면은 학생 한 명의 별량에다가 뭘 빼가지고 평균 얼마죠? 72를 뺀 놈을 뭐해서 제곱을 하고 A2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걸 총 몇 번? 20명의 학생 전부 다 72를 빼서 제곱을 한 게 편차 제곱의 합. 얘를 뭘로 나누면은 20으로 나눈 게 A반의 분산 얼마? 25가 되는 거죠. 분산. 그러면 양변에 20을 딱 곱해버리면은 요 분자의 값이 얼마냐? 20 곱하기 25, 500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B반도 똑같겠죠? B반도 똑같이 똑같이 한다면 20명의 점수에다가 평균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40보다 넘어서 각각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B다, B 다 더한 거를 얼마로 나눴을 때 20으로 나눈 게 는 얼마니까 3 이상 3이 아니고요. 분산은 9네 분산은 9니까 9 나누기 20을 한 거니까 9 곱하기 20 하면 되는 거 알겠냐? 네. 요게 B반 학생의 편차 제곱의 합. 그럼 그거 두 개를 더해서 40보다 그렇죠. 내가 구하는 전체 분산은 A반 학생 한 명, A1 있죠, 그죠? 또 거기에다가 뭘 빼가지고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전체의 평균이 얼마야? 72. 똑같잖아, 그지? 각각 반의 평균이랑 전체 평균이 똑같아요. 그럼 어차피 전체 분산 구할 때도 A1에다가 뭘 빼서 72를 빼고 편차 제곱을 할 거고 이거를 A반 학생 20명 전부 다 똑같이 할 거란 말이야. 20명에다가 전부 71 빼고 제곱. 근데 우리는 전체니까 B반 학생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B반 학생도 1번부터 평균 빼고 제곱 해서 몇 번까지? 총 20명의 학생을 똑같이 평균 빼고 제곱. 요게 이제 40명의 편차 제곱의 합. 그럼 얘를 뭐로 나누면은 40으로 나누면은 이제 전체 분산이 나오는 건데 이때 요 값이 얼마냐? 500. 요 값이 얘인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뒤에 거. 요 놈은 180 요 놈인 거잖아. 그지? 자, 뭐 문자를 길게 써서 설명을 길었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은 각각의 평균과 전체 평균이 똑같으면은 어차피 A반 평균 구할 때도 분산 구할 때 B반 분산 구할 때 전체 분산 구할 때 어차피 70이 빼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편차가 오니까 분산이 얼마냐? 25 분산이 얼마냐? 9 그러면 이 25랑 여기 학생 수 20 보이냐? 얘들이 뭐 해버리면은 여기 20이랑 25 곱하는 거 보이냐? 그지? 25가 분산 분모 20을 곱하는 게 학생 수, 그지? 네. 그러니까 분산이랑 학생 수를 곱한 게 분산이랑 학생 수를 곱한 게 편차 제곱의 합. 그지? 네. 마찬가지로 요건도 분산이랑 학생 수 애들이 뭐 해가지고 곱한 게 요거. 결론은 이거야.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분산이랑 학생 수를 곱한 거
25 곱하기 20을 한 게 A 반 학생의 편차 제곱의 합. B반도 9랑 20을 모여가지고 분산이랑 학생 수를 곱해서 계산한 게 B반 학생 편차 제곱의 합. 이걸 다 더한 게 전체 40명. 이걸 뭐로 나누면은 전체 학생 수 40 이렇게. 쌤들 만약에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요걸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만약에 전체 평균이 70이 아니었으면 이런 거 전체 평균이 다르면 또 더 힘들어지는 거지. 나중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평균이 다른 문제도 나옵니다. 자, 마지막 4번. 자, 별량이 3개가 있는데 평균이 8이고 분산이 있습니다. 일단 평균이 있으니까 3개 합은 구할 수 있네요. 3으로 나눈 게 81인 거니까 3을 곱해주면은 문제 44요. 그 평균은 합을 구할 수 있다. 합을 하려면 평균을 할 수 있다. 자, 분산. A, B, C의 분산을 구하려면은 별량 A에다가 뭘 빼가지고 평균 81을 빼고 뭐 한다? 제곱. B에다가도 81을 빼고 81 맞죠? 네. 18이 아니고 제곱. C에다가도 81을 빼고 제곱. 얼마로 나누면은 3으로 나누면은 그게 분산 14다. 3으로 나눠서 14니까 바로 곱해버리면은 42가 됩니까? 됐죠? 자, 그래서 분산, 아니, 평균 가지고 합 알 수 있고 분산 가지고 편차 제곱의 합을 또 알 수 있다. 계속 같은 내용이야. 이것도 전개예요. 자, 이게 일단 이걸 전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새로운 별량의 평균 분산을 구할 거야. 그잖아. 평균은 쉽잖아. 네. 얘네들을 뭐 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3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3, 3, 3을 더하면은 요게 전체 합이고 뭘로 나눠주면은 3. 그냥 78. 그죠? 그럼 얘가 얼마냐? 79, 78. 243인 거니까 그지? 네. 그러면 3분의 234가 됩니까? 78입니까? 그 모든 별명이 30 줄어드니까 평균에서 바로 3분의 느낌 알겠냐? 그죠? 우리가 힘들게 평균을 이렇게 계산했는데 초등학교 문제잖아. 원래가 A, B, C였는데 다 점수가 몇 점 빠졌어? 3점 똑같이 3점 빠지면 평균이 몇 점 빠진다? 3점 3점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괜히 그냥 어렵게 식을 써놓은 건데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분산을 갑시다. 또 분산 구하려면은 얘네들의 또 뭘 구해가지고 편차 편차지? 자, A 빼기 3의 편차가 얼마냐? A 마이너스 81은 그죠? 평균이 78이니까 그죠? A-3 이 별량에다가 78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A-40. 80을 똑같이. 이걸 또 제곱을 하고 그럼 요 놈의 편차도 B 마이너스 82 B-80을 똑같네? 요 놈의 편차도 C 마이너스 똑같네? 이걸 뭘로? 3. 3으로 나누면 분산이겠네. 그렇지. 근데 이 값이 얼마니까? 42 40이니까 굳이 이걸 전개를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지? 이제 그래서 3분의 42가 되어서 똑같이 분산이 얼마냐? 14. 14가 똑같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밑에 또 4-1번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별량을 똑같이 뭘 빼거나 더하거나 똑같이 뭘 곱하거나 이런 거 문제가 계속 나올 건데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계산 안 하고도 풀 수가 있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특강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힘들게 푼 문제를 그냥 암산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확률과 통계 또 배울 거야. 일단 기본 개념을 잘 세팅을 해놔야 돼.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분산까지 한번 봤고